지금부터 스프링 부트로 게시판 만들기 과정 몇 가지를 설명할 텐데요. 루트, 서비스, 질문 상세, 답변 등록, 스태틱 디렉터리와 스타일 시트, 부트스트랩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루트 URL 부분인데요. 루트 URL은 매핑 과정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404 페이지 오류가 떴고 호출해올 페이지가 없다고 뜨죠. 그럼 이제 이 말은 로컬호스트 포트 번호 뒤에 루트 URL에 대한 매핑은 만들지 않아서 가져올 페이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인 컨트롤 단에서 URL 매핑을 통해서 지정된 URL로 가져올 페이지를 연결해서 404 오류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루트 URL 호출 시에 질문 목록을 출력하도록 매핑해 볼 건데요. 여기서 get 매핑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불러올 텐데 get 매핑 어노테이션은 이제 http get 요청을 특정 메소드에 매핑하기 위한 어노테이션으로서 주소에 파라미터가 노출되고 get 매핑은 메소드에만 적용된다는 거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get 매핑 이제 이 부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스트링을 반환하고 이제 루트라는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get 매핑 어노테이션에서 이제 슬러시 경로에 의해서 get 매핑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리턴 값은 퀘스천 리스트를 리다이렉트 한다는 내용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다이렉트는 스프링 MVC에서 리다이렉트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정리하면 이 슬러시에 대한 get 요청이 들어오면 슬러시로 구분한 퀘스천 리스트로 리다이렉트가 되고, 이 URL에 접속할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퀘스천 리스트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 포트 번호는 8090이니까 이제 해당 8090 뒤에 퀘스천 리스트가 붙으면 이제 퀘스천 리스트 질문 목록을 이제 알려주는 화면이 나와야겠죠? 제가 그걸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퀘스천 리스트가 뜨고 이제 질문 등록을 했을 때 보여지는 질문 목록 페이지가 뜨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핑된 URL 매핑된 화면이 뜨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URL 매핑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URL 매핑이 끝냈으니까 서비스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3개 정도 나오는데 이 3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모듈화를 위해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컨트롤러가 여러 개의 리포지터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한 다음에 이걸 가공해서 리턴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일련의 기능들을 이제 서비스로 만들어 두고 해당 서비스들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듈로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 두면 이러한 그 가공해서 리턴하고 이런 과정을 중복하지 않게끔 모듈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 보안은 어떤 해커가 해킹을 통해서 컨트롤러를 제어할 수 있게 되더라도 리포지터리에 직접 접근할 수 없게끔 서비스를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게 설계하는 것이 보안상 안전하기 때문에 보안의 이유로 서비스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엔티티 객체와 DTO 객체의 변환, 여기서는 엔티티를 직접 사용해서 속성을 변경하게 될 때 테이블 칼럼이 변경되면 엉망이 될 수 있어서 엔티티 클래스는 컨트롤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설계하는 게 좋고, 그래서 서비스는 컨트롤러와 리포지터리 중간에서 서로 변환해서 양방향에 전달하는 역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퀘스천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클래스를 작성해서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퀘스천 서비스에서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적용해서 질문 목록을 조회하고 이제 리턴하는 get 리스트 메서드를 추가해서 컨트롤러에서 리포지터리를 사용하던 질문 내용을 그대로 서비스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퀘스천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건데, 있죠? 이렇게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일단 파이널로 변수가 한번 초기화되면 다시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널로 접근해서 퀘스천 리스트로 들어오는 get 리스트에 의해서 퀘스천 서비스의 get 리스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퀘스천 객체의 리스트를 가져오고 퀘스천 리스트 변수에 가져온 리스트 값을 할당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쭉 넘겨서 퀘스천 컨트롤러에서 리포지터리 대신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수정할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정된 거를 브라우저로 이렇게 리스트에 접속하면은 이전과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컨트롤러에서 리포지단에서 가지고 오던 것을 이 서비스가 중간에서 양방향으로 나눠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서 동일한 화면이 똑같이 송출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경로를, 이 코드를 사용해서 똑같은 화면이 나온다면은 잘 적용이 됐다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질문 상세로 넘어갈 텐데, 이 질문 상세 링크를 먼저 추가해 줄게요. 여기서 이 질문 상세 링크가 뭐냐면, 질문 목록이 여기 이렇게 쭉 뜨면 질문의 제목을 눌렀을 때 그 질문 제목 누른 페이지 상세 화면이 호출되도록 제목에 링크를 추가하는 작업인데요. 일단 퀘스천 리스트 HTML 파일로 가서 뷰단의 질문 목록을 수정해야겠죠? 그래서 질문 목록에 위와 같은 코드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이 타임리프를 활용한 코드고, 퀘스천 아이디는 퀘스천 아이디의 속성을 참조하고 퀘스천 아이디의 값이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href처럼 이제 링크 내부에 표시될 텍스트를 지정한다는 말이고, 링크 URL은 퀘스천 디테일의 값이 추가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타임리프는 문자를 연결할 때 이 문자를 쓰는데, 이 문자는 이제 연결할 때만 사용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상세 컨트롤 만들기를 해볼 텐데, 이제 여기 보면 퀘스천 디테일 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404 오류가 다시 한번 떴죠? 이제 이 말은 뭐냐? 그럼 아까 위에서 루트 URL 할 때 봤듯이 매핑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류를 해결해 볼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컨트롤 단인데, 이제 컨트롤 단에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요청 URL 로컬호스트 8090 퀘스천 디테일 2 이렇게 했을 때 숫자 2처럼 아이디 값을 얻을 때는 여기서 패스 베리어블 어노테이션을 써줘야 되는데, 이때는 그 매개 변수 이름이 동일해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URL을 호출하면 이번에는 404 대신 500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500 오류는 응답으로 리턴한 퀘스천 디테일에 템플릿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템플릿을 만들어주면은 500 에러가 안 뜨겠죠? 그래서 여기서 퀘스천 디테일 HTML이라는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놔서 출력을 해보면 제목 내용이라고 입력된
템플릿 안에 내용이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뜨게 됐으면 아직은 뭔가 좀 엉성하고 이 제목이 내가 등록한 제목이랑 내용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과 질문이 같게끔 출력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텐데, 이 부분은 이제 퀘스천 서비스에 가서 이 질문 목록 양식을 받아와서 리포지터리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퀘스천 서비스를 아까 만들었으니까 퀘스천 서비스에 가서 아래 코드를 추가할게요. 그럼 여기서 옵셔널이라는 거랑 데이터나 파운드 익셉션, 이게 좀 눈에 띄는데, 이 옵셔널이라는 게 뭘까 한번 짚어봤어요. 근데 이 옵셔널은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여기 코드에서 find by id 라는 메서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어진 아이디에 해당되는 퀘스천 객체를 찾아오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아이디가 없는 경우 null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옵셔널 empty 메서드가 없는 거를 반환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null이라고 딱 반환하는 것보다 명시적으로 값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게 더 안전하고 보기 좋다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옵셔널 퀘스천을 사용해서, 여기 보면 옵셔널 퀘스천을 사용해서 find by id의 결과를 받으면 이후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여기 이제 프레젠트를 이거 사용해서 메서드를 사용해서 값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값을 퀘스천 get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date나 found exception을 던져요, 얘가. 근데 이렇게 되면 date나 found exception에 빨간 줄로 원래는 오류가 뜨는데, 여기서 오류가 뜨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연결된 데이터나 found exception의 클래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데이터나 found exception 클래스를 만들어 줄 텐데, 여기 보면 이 아래의 내용을 넣어서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runtime exception을 상속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데이터나 found exception이 발생하면 response status, 여기 스테이투스 어노테이션으로 404 페이지가 뜰 텐데, 퀘스천 컨트롤로 가서 퀘스천 서비스의 get 퀘스천 메서드를 호출해서 퀘스천 객체의 템플릿을 전달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 보면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애노테이션에 의해서 404 오류가 나타날 텐데, 퀘스천 컨트롤러에서 퀘스천 서비스의 get 메서드를 호출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해줄 텐데, 이거를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게 쭉 코드가 있고 모델, add, attribute, 퀘스천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모델 객체의 add, attribute 메서드로 퀘스천을 모델에 추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퀘스천 서비스에서 주어진 아이디에 해당되는 퀘스천 객체를 가져와서 퀘스천 변수에 할당하고 퀘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추가하고 뷰 단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퀘스천 템플릿, 퀘스천 디테일 HTML 파일로 가서 아까 제목 내용이라고 했던 부분에 우리가 퀘스천 제목, 퀘스천 컨텐츠를 넣어서 출력할 수 있게 하면 이제 질문 페이지 상세 요청을 했을 때 해당되는 질문이랑 내용이 이렇게 같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 템플릿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상세 확인을 하는 데서 가보면 이제 조회한 퀘스천 데이터의 제목과 내용이 화면에 잘 출력됐고, 다음처럼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조회하라고 할 때는 이 found 오류가 뜨겠죠, not found. 이제 그럴 때 이제 여기 안에 조회하려는 디테일 아이디 값이 일치해야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면 되고, 이 URL 프리픽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복되는 퀘스천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 퀘스천으로 시작하는 건 중복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해서 퀘스천을 넣어주면
이 퀘스천을 생략한 뒷부분만 적으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경로로 가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퀘스천 리퀘스트 매핑을 해놓으면 이게 편리하게 뒤에 리스트 뭐 디테일 아이디만 붙여도 해당 경로로 이동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질문 상세단이 이제 끝났고, 이제 답변 등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답변 등록으로 가면 일단 답변 등록 버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변 등록 버튼을 위해서 이제 답변 등록 버튼 하려면 내가 답변을 쓴 거를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거를 등록해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퀘스천 디테일 파일에 여기 폼 그리고 여기 액션 뭐 메소드 콘텐츠 폴 받고 텍스트 어리어 인풋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줄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칸이랑 버튼이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버튼을 이제 다 입력을 하고 누르면 404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404 페이지는 아까 URL 매핑이 안 돼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고, 답변 버튼을 눌렀을 때 답변 내용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답변 컨트롤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변 컨트롤러를 만들어 볼 텐데, 이 앞에서 만든 다 질문 컨트롤러 내용을 답변 컨트롤러로 바꿔서 작성을 해주고, 이제 리퀘스트 매핑 앤서를 넣어서 URL 이제 프리픽스를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앤서 크리에이트 아이디로 URL 요청하면 크리에이티브 앤서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포스트 매핑 어노테이션 해줬고, 이렇게. 그 다음에 create answer 메소드 매개 변수에 request 파람 스트링 항목 여기가 이게 추가되었는데, 이게 템플릿에서 답변으로 입력한 콘텐츠를 받기 위해서 추가한 거고, 이제 답변 내용이 저장될 텍스트 아래의 네임 속성명이 콘텐츠라서 여기서도 변수명을 콘텐츠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답변 저장하기로 가서 이 아까 주석으로 답변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위치에 이제 넣어줄 건데, 답변 저장을 하려면 또 앤서 서비스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 클래스 안에 퀘스천 서비스에 넣었던 내용처럼 이제 앤서 내용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앤서 컨트롤러에서 사용을 해볼 텐데, 이 답변 저장하기 위치에 앤서 서비스 크리에이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답변을 저장할 수 있게 했고, 이제 등록한 답변을 템플릿에 표시해서 사용을 해볼 텐데, 이 질문 상세 페이지에 답변이 표시가 돼야 되니까 이 퀘스천 디테일 HTML 파일로 와서 아래에 코드를 좀 추가해주면 답변 개수를 출력을 하고, 여기 개수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객체의 앤서 리스트를 순회해서 li의 엘리멘트를 표시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 텍스트 창에 아무 내용이나 작성을 하고 이제 답변 등록을 누르면 답변이 저장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답변을 저장하고 확인을 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면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디렉터리와 스타일 시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게 스태틱 경로에 우리가 CSS 스타일 시트 CSS 파일을 좀 생성을 해서 꾸며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텍스트 영역 그리고 인풋 입력 창은 이렇게 마진 탑 10픽셀 줘서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시트에다가 적용을 해줬고, 답변 등록 상단 버튼에 10픽셀 마진 이렇게 생성한다고 해서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템플릿에 스타일 적용을 할 건데, 이거는 아까 우리가 CSS 파일 한 거를 퀘스천 디테일에서 미리 링크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거다,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거다 라고 적어줘서 사용되는 디자인에 입힐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적용된 것들이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 위에 여기 마진 주고 여기 영역 따로 준 거
해서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부트스트랩으로 해서 디자인 쪽으로 디자이너의 도움 없이 개발자가 디자인 요소를 입혀볼 수 있는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트스트랩을 입혀볼 텐데, 여기 부트스트랩 URL 경로로 들어가서 여기 다운로드로 해서 부트스트랩 파일을 받고, 이제 이거 압축을 푼 다음에 여기 보면 스태틱 경로에 이 부트스트랩 min css라는 파일을 넣어줄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경로 풀고 이 파일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일에 넣어주고, 이 리스트 html 파일로 가서 이제 여기 스타일 시트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받아왔고, 이제 요런 어노테이션이 요런 코드를 다 적용을 해서 수정을 해줄 텐데, 이제 이렇게 하면 테이블 항목으로 번호를 추가했고, 카운트 번호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보기 좋게 출력하기 위해서 타임리프 상에 템플릿 포맷 여기 있는 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날짜 객체랑 날짜 포맷 맞게 변환하고, 부트스트랩 민 스타일 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링크로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my-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나중에 밑에서 좀 다룰 건데, 부트스트랩에서 그 카드 컴포넌트라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래 표로 다시 보면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양식이 적용돼서 디자인 쪽으로 꾸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질문을 클릭했을 때 이 상세 화면도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상세 화면을 꾸며주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코드를 적용할 텐데, 되게 뭔가 엄청 많죠. 그럼 이제 이게 별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똑같이 중복된 것들이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 뜯어보면 중복돼서 알아볼 수 있는 HTML 코드들이 많거든요. CSS 코드도 있고, 이걸 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면 여기 아까 말했던 부트스트랩 카드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 코드상에 해당되는 게 다 이 카드가 컴포넌트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my-하나 맞은 값을 3이라는 뜻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이 된 코드들이고, 보면 질문 내용과 답변에는 스타일, 화이트 스페이스, 프리라인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정해줬대요. 글 내용의 줄바꿈을 정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적용한 스타일이라고 하고, 이 부트스트랩을 적용한 상세 화면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